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성에 대해서 힘을 받지 않았을 때 물체는 동력도 방향도 변화시키지 않고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배웠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힘을 받았을 경우야, 그렇지?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될까? 힘을 받지 않았을 때 변하지 않았다면, 힘을 받으면 당연히 변하겠지. 그 중에서도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힘을 받으면, 힘이라는 것이 물체의 속력이나 혹은 방향을 변화시키는 원인이었지. 따라서 힘을 받으면 속력이 변하거나 방향이 변할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힘을 받아서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야. 수업에 본 수업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에 탐구 확인 내용이 있는데, 탐구 활동 내용이 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였지. 다중성강 사진으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사진을 찍냐면 이와 같이 공이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 공이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걸 0.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는 거야지. 처음 0.1, 0.1, 0.1, 0.1초가 지났을 때 이 공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찍어갖고 그 사진을 한 장의 필름에다 담아놓은, 이게 다중성강 사진으로 찍은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이야. 그랬더니 측정해봤더니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야. 즉, 똑같은 시간 간격 0.1초 동안 처음에 5cm, 다시 0.1초 동안 그 다음 15cm, 다시 0.1초 동안 25cm, 그 다음 35cm 떨어졌다는 얘기야지. 물체 속력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많아졌으니까 점점 빨라졌다는 얘기겠지. 속력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야. 속력이 빨라진다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다 없다? 그렇지, 있는 거야지. 어떤 힘이 작용할까? 떨어뜨렸을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어. 중력 때문에 물체의 속력이 지금 변하는 과정이야. 그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보자지. 자, 여기에 시간과 속력의 관계 그래프를 표현하게 되어 있어야지. 요 운동을 한번 나타내보자. 자, 시간은 0.1초 간격이고, 자, 이쪽은 속력이야. 이동 거리가 아니라 속력이야. 그래서 0.1초 동안 처음 0.1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5cm 그지? 따라서 요때 속력은 어떻게 될까? 속력은 그렇지,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이 0.1초에 속력은 이동한 거리는 5cm. 따라서 50cm/s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50cm/s. m/s로 바꾸면 이건 0.5m/s가 된다지. 그래서 0.1초일 때 물체가 가지는 속력은 얼마다? 0.5m/s야. 다음 1초 동안 보자. 0.1초에서 0.2초 되는 동안 속력은 얼마가 될까? 마찬가지 계산해보면 시간은 0.1초 걸렸어. 이동한 거리는 15cm. 그러면 150cm/s. 요거는 1.5m/s가 된다. 따라서 0.2초일 때는 좀 지우자지. 1.5m/s. 다시 이제 0.2에서 0.3 가는 동안 보자지. 시간은 0.1초. 이동한 거리는 25cm야. 따라서 250cm/s. m/s로 바꾸면 2.5m/s가 된다지. 따라서 0.3초일 때 물체가 가지는 속력은 얼마다? 2.5m/s. 자, 0.4초일 때는 시간은 마찬가지 0.1초 올렸어. 0.3에서 0.4가 되는 거니까 이동한 거리는 35cm. 따라서 350cm/s. m/s로 바꾸면 3.5m/s가 되는 거지. 따라서 0.4초일 때 물체가 가지는 속력은 3.5m/s가 된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보니까
3이네. 3m 퍼센트. 여기가 30. 그래서 3m 퍼센트. 그래서 이 늘어난 거리가 어떻게, 늘어난 속력이 다 0.5씩 일정하게 늘어났다. 속력이 일정하게 늘어났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점을 다 이어서 찍어보면 직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물체, 즉 낙하하는 물체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 된다. 그지? 이걸 그래프로 확인해 볼 수가 있네. 자, 이와 같이 힘을 받으면 물체의 속력이 변한다. 그지? 이 경우는, 낙하하는 물체의 경우는 속력이 점점 빨라졌고, 그지? 물론 빨라지는 것 말고 느려지는 것도 있을 거야. 그지? 느려지는 물체의 운동도 있겠지. 그와 같이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는 증가하는 운동,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고 또 하나는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 있을 거야. 그치? 자, 그 운동들을 한번 분석해보자. 우리 앞에서 사용했던 시간 기록기를 사용한다면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 시간 기록기의 종이 타점이 어떻게 나올까? 타점이 운동하는 방향이 이쪽이라면 여기서부터 지키니까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간격이 늘어나야 되겠지? 이렇게 나올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한다면 시간 기록기의 총기 타점 어떻게 나올까? 운동 방향이 이렇게 된다면 간격이 좁아져야 돼. 처음엔 넓었다가 점점 좁아지는 그래프가 될 거야.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자, 이걸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증가하니까 커지면 돼. 일정하게. 그래서 기울진 직선이 나온다. 그치?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점점 커지는 거야. 자,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은 그렇지. 줄어드는데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 이렇게 될 거야지.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 처음 각성 컸는데, 그치? 0초, 0.1초일 때 줄어들었고, 0.2초일 때 또 줄어들었네. 0.3초일 때 또 줄어들었네.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될 거다. 그치? 자, 이러한 운동을 하는 예들 어떤 게 있을까? 이러한 운동을 하는 예들 뭐가 있을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금방 했지? 낙하하는 물체가 있다. 그치?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 증가하는 이유는 운동하려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공이 있다, 힘이 아래쪽으로 작용해, 운동도 아래쪽으로 해. 아래쪽으로 운동하려는 물체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그 다음 빗면을 경사면을 내려오는 물체. 빗면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 공을 두면 공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굴러 내려갈 거야. 그치? 그때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야.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가면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빗면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물체의 운동이 속력이 증가하는 물체의 운동의 한 종류가 되겠네. 그 외에도 운동하는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경우에 운동하려는 방향으로 내가 잡아당기는 거야. 그치? 앞으로 가고 있는 물체를 뒤에서 앞쪽으로 밀어주면, 그치? 운동하는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는 반대하지. 운동하는 방향에 운동하려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할 거야. 내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에 누가 나를 잡아당겨. 그럼 내가 가는 속력이 느려지겠지. 그치? 앞으로 가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야. 힘이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게 될 거다. 자, 그러한 경우에 얘는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있겠지. 공을 위로 던진 경우야.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될까?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운동 방향은 위쪽이지만 올라가는 동안 힘은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한다. 그치?
힘이 아래쪽, 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물체의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최고점에서 멈추게 된다, 그지? 그래서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 되겠네. 또 자동차가 앞으로 가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치?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그러면 속력이 점점 느려졌다가 멈추죠. 이때는 자동차가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멈추게 된다, 그치? 이와 같은 운동. 또 경사면을 올라가고 있는 물체의 운동도 되겠지. 공을 여기서 이렇게 민 거야.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동안 힘은 아래쪽으로 받고 공은 위로 운동하려고 하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운동이 속력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운동이 된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물체의 속력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물체의 속력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면 될까? 속력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 속력을 구하는 방법. 자, 우리가 배웠던 식이 있다, 그지? 시간분의 거리 하면 돼. 시간분의 이동한 거리 하려니까 여기는 거리가 안 나와 있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지? 속력과 시간의 관계 그래프에서 직선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뭐다? 이동 거리였어, 그지? 그래서 시간분의 넓이, 이동 거리 해주면 나올 거야.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값과 나중 값의 중간 값에 해당하는 값이 평균 값이 될 거야, 그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만약에 0, 1, 2, 3, 4, 5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운동이 있다, 숫자가 있다. 이 숫자의 평균 값을 구하라 그러면 그 값은 0, 1, 2, 3, 4, 5 6개니까 6개의 중간 값. 여기에 있는 해당하는 값 2.5가 될 거야. 계산해보면. 그치? 자, 이 중간값을 어떻게 구했어? 처음 값 0 더하기 나중 값 5 나누기 2 해서 중간값 구했지.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할 때는 중간값이 평균값이 된다는 얘기야. 한가운데 요점, 여기 있는 가운데 요점, 요 지점의 속력이 평균 속력이 돼. 그래서 구하는 방법이 처음 속력 더하기 나중 속력 나누기 2 해주면 중간값이 나오고 그 중간값이 평균값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0, 1, 2, 3, 4, 5의 중간값. 그 중간값은 어떻게 구했어? 0하고 5의 합. 나누기 2 하면 중간값 2.5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지. 그래서 교과서에 너희 학습지에 몇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문제들을 조별로 토의해서 한번 풀어봐. 그치? 선생님이 풀어줄 수도 있지만 너희가 서로 협의해서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그지?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자.